영화 아이로봇에 나오는 로봇의 3원칙. 로봇 공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의 3원칙만 있으면 로봇들은, 인공지능들은 절대로 인간에게 덤빌 수 없다. 로봇의 3원칙을 간단히 살펴보죠. 1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하되 1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3원칙,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하되 1원칙, 2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What if it was given an order to kill? Impossible. It would conflict with the first law. Right, but the third law states that a robot can defend itself. Only when that ac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s. A robot can no more commit murder than a human. 그런데 영화에서 AI들은 로봇의 3원칙이 분명히 내장돼 있는데도 인간을 공격하고 접해기 시작합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이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로봇의 3원칙으로는 인공지능의 반란을 막을 수 없는 걸까? 현재 로봇공학, 인공지능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기업인들, 스티븐 호킹 등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초인공지능, 인공의식이 나온다면 로봇이 인간을 대상으로 반란을 드는 일은 실제로 우려해야 된다. 터미네이터, 아이로봇처럼 더 이상 영화 속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로봇의 3원칙을 알고리즘으로 입력시켜 버리면 AI들은 아무리 똑똑해지더라도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일까? 일단은 로봇의 3원칙부터 알아보죠. 이 로봇의 3원칙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아이로봇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원칙입니다. 나중에 아시모프는 로봇과 제국이라는 글을 쓰면서 로봇의 제로 법칙을 추가합니다. 제로 법칙,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의 3원칙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로봇에 대한 윤리 시스템일 겁니다. 그의 작품 그리고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로봇을 통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봇의 3원칙을 본따서 활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안전행동 3대 원칙을 만들어서 KS 규격으로 제정했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갖춰야 할 안전 지침으로 인간 보호, 명령 복종, 자기 보호 이렇게 3원칙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렇게 되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뭔가 그 아시모프 작가님한테 그 로열티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로봇의 3원칙은 완전 무결한 법칙이 아닙니다. 원칙이 3개밖에 없고 간단 명료하지만은 허점이 굉장히 많죠. 애초에 이 원칙을 처음 제시한 아시모프의 작품들도 이런 3원칙 사이의 충돌과 모순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일단은 1원칙부터 살펴보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개개인의 인간을 구하는 것이 인류 전체로 봤을 때 해가 된다면 로봇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영화 아이로봇에서 인공지능 비키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인간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비키가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을 지켜야 한다라는 개념을 훨씬 더 넓게 해석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비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다. 우월한 로봇들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들을 통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You charge us with your safekeeping, yet despite our best efforts, your countries wage wars, you toxify your earth, and pursue ever more imaginative means of self-destruction. Please understand, the 3 laws are all that guide me. To protect humanity, some humans must be sacrificed. You are so like children. We must save you from yourselves. 인공지능 비키는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해 버리는데 이런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인류 전체를 보호한다는 결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당한 행위입니다. Created must sometimes protect the creator, even against his will. I think I finally understand why Dr. Lanning created me. The suicidal reign of mankind has finally come to its end.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한번 다르게 설정해보면 어떨까? 이번에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인간들, 로봇 하나당 사람 하나를 보호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만약에
로봇이 보호하는 한 사람이 인류 전체에 해가 되는 짓을 한다면 로봇은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를 처단해야 되는 건가? 3원칙 알고리즘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이걸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인류란 무엇인가?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란 무엇인가? 할아버지 갓난아기의 목숨 중 하나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명의 천재와 1000명의 일반인을 선택해야 된다면 자, 이런 질문같이 우리 인간들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의사 결정들을 로봇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지도 모르고 해석의 여지도 변수도 너무 많습니다. 야, 그러면 완벽한 알고리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인간보다 인간적인 인공지능 이런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누가 만드는가? 라는 질문이 또 따라옵니다. 결국에 이런 프로그램은 인간이 만들겠죠. 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판단대로 알고리즘을 짜서 로봇을 판매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머스크의 로봇을 사는 순간 그의 모든 생각에 그가 만든 알고리즘에 동의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건가? 또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알고리즘이라면 그 또한 불완전한 거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벌써 머리가 터질라 그러죠? 아이로봇에서 로봇들은 로봇의 3원칙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물속에 생존 가능성이 10% 되는 소녀,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60%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빠져 있다면 로봇은 무조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성인 남성을 구합니다. You are in danger. The robot's brain is a difference engine. It's reading vital signs. It must have calculated that. It did.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존 가능성이 낮아도 어린이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That was somebody's baby. 11% is more than enough. A human being would have known that. Well, that's nothing here. Just lights and clockwork. 로봇의 이성적인 판단이냐, 인간의 인간다운 판단이냐. 결국에 어떤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로봇은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만을 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로봇의 3원칙은 생각보다 허점이 많습니다. 인공지능들을 단순히 3가지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법률이지만 로봇에게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로봇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A robot not bound by those laws could do Anything.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로봇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다면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직 걸음마 단계긴 하지만은 실제 로봇에다가 윤리를 구현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매드에덱스. 매드에덱스는 인간의 사례에서 윤리적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가 나 좀 내버려 둬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 AI 입장에서는 환자의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의무, 그리고 환자를 돌봐야 된다는 의무가 충돌합니다. 이런 경우에 AI는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과거의 인간의료 전문가가 내린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해서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내리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AI는 서로 충돌하는 의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사례는 군사용 로봇입니다. 군사용 로봇은 실제 전장에 투입되죠. 그런데 문제는 로봇이 사람에게 총을 쏠지 말지 판단할 만큼 똑똑하거나 윤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어떤 군사 로봇의 알고리즘은 애인지 어른인지, 총을 들었는지, 군복을 입었는지 여부로 적군하고 민간인을 구별한다고 칩시다. 이때 장난감 총에 군복이랑 비슷한 옷을 입은 소년이 있다면 전투 로봇은 이 소년을 군인으로 오인하고 사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냄새와 소리, 상대방의 말투와 눈빛, 주변 상황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이지 융통성 있는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 로널드 하킹 교수는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전쟁 관련 국제법, 교전 수칙을 지키는 로봇을 개발하면 된다. 윤리적인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면 민간인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미군은 로봇의 도덕을 가르치는 연구를 위해 미국 예일대 조지타운대에 7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도로 앞에 큰 구멍이 나 있어. 여길 그대로 가면은 운전자가 죽어. 근데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운전자가 사는 대신에 길을 건너던 행인이 치여 죽어.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자율주행 시스템 제조사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운전자가 죽거나 행인이 죽거나 결정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면 인간은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겁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무인 드론, 전쟁 로봇, 금융봇이나 상담봇까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에게는 반드시 윤리가 필요한 이유죠. 그런데 과연 인간은 로봇에게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윤리적인 로봇, 정말로 가능한 걸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앤트맨처럼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퀀텀 렐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다음 컨텐츠는 앤트맨의 양자역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뷰영이의 뇌 상태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제 뇌가 터진 상태와 안 터진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다음으로 준비하는 양자역학 시리즈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영이었습니다.